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의 최대 화두이자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통합일 겁니다. 근데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 궁금해서 아주 특별히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이셨고요. 아주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시죠. 전원책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근데 아직도 조강위원 얘기를 하시니까 아유, 그 예. 임팩트가 지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바뀌었는지. 그게 문자 해축 당한 겁니다. 저는 그 얘기까지는 차마 제 입으로는 못했는데요. 직접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담을 좀 덜었습니다. 문자 해축된 이력을 굳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내부를 들여다보실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이력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는 인터뷰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원책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 아마 직접 영상으로 여러분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의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합은 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통합은 해야죠. 해야죠. 예, 기본적으로 그 이념과 정책이 같다면 함께 뭉치는 건 그건 그 뭐 당연하기 이전에 네. 그래야만 우리 정치판이 맑아집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통합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통합이 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교안 중심의 통합하라면 뭐 통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통합하자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당간판 내릴 수 있다. 또 그리고 뭐 재선 의원들입니까? 초선 의원들까지 우르르 모여서 이 당에 그 전부 다 이름을 하자. 예. 당에 이름하자는 얘기는 당 지도부에 이름하자. 당 지도부가 누굽니까? 황교안 대표잖아요. 대표죠, 뭐. 그 황교안 대표에게 좀 더 힘 실어주자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유승민 대표하고 지금 그 유승민 전 뭐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네. 유승민 의원하고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보수의 한쪽이죠. 비박 친박 그리고 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그렇죠. 그쪽 지금 통합이기죠. 또 우리 공화당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친박 일부 네. 또 당 내부의 친박 중에도 그것도 동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경 친박.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려면요. 네. 사실은 그 이번에 이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조광위원 때 당 지도부 다 모아놓고 그때 뭐 비대위원장이죠. 예. 모아놓고 했던 얘기입니다. 아, 그 플랜 A 말씀하시는 예, 거죠? 물러날 사람 물러나야 되고 예.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고 이 선으로 일단 후퇴를 해야 될 사람 후퇴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적어도 이 나는 대권 출마할 용의가 있다. 나는 이 당의 지도자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험지에 나가야만 한다. 네. 험지에 나가지 못하고 음.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곳, 뭐 DK나 BK나 마치 자기 안방 같은 곳에서 출마하겠다면 지금 YS 시대도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험지에 나갈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대권 타령을 하느냐.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잠깐만요. 했는데, 그 말씀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대구에 가서 네가 가라 하와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비판적이십니까,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예 그렇습니다. 이 내가 이선 용태를 말한 분들은 네. 당 대표 지낸 분들, 원내 대표 지낸 분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지낸 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일단 당에 책임을 져야 되고 예. 뭐 홍준표 대표 얘기로는 이 얘기죠. 완전 무너져가 있는 4% 5%밖에 안 되는 그 한국당을 이 대통령 선거해서 24%까지 얻었지 않느냐. 네, 내가 네, 그만큼 네. 당을 키웠으니까 왜 나한테 자꾸 책임을 맞아요. 지라느냐 예. 이 얘기인데 예. 그건 그렇지 않죠. 아. 나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 보수를 갈갈이 찢어놓고 흐트러 놓고 한 것은 네. 결국은 탄핵 당시의 지도부 그리고 그 전의 지도부 그리고 그 이후의 지도부 모두 다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예. 이른바 이 나라 정치판에서 보수를 이끌어온 모두의 공동 책임이지 너는 책임 있고 나는 책임 없다고 하는 순간에
통합은 되지 않고 그리고 화학적 융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동대문에서 삼선하다가 낙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사를 마치고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동대문이라는 험지에서 삼선을 내리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갈 길을 내가 가겠다. 네.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대구 북군가 아마 거기에 출마를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 있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 예. 북구가 저 민주당 홍이라고 했는데 뭐 그 예, 집안 사람이라 못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고향 그렇군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창녕. 예, 어떻든 뭐 창녕이든 대구든 간에 네. 그분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내야죠. 아. 본인이 보수의 지도자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 근데 굳이 또 초선 의원들이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황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당이 친황당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식이 많거든요. 뭐 네. 기자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당이 어느 날 친박 그 다수 그리고 비박 일부가 황교안 대표를 그 중심으로 다 모여들고 있다. 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걸 저는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자기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대권의 길을 생각해서 당을 문자 그대로 친황 일색으로 만들겠다는 것은요. 그건 아주 난센스입니다. 아, 그래요?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계셨잖아요. 예. 이회창 총재 때는 문자 그대로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단합을 했고 그리고 제왕적 총재. 예, 국민적 지지도도 60%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이나 패퇴를 했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 될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네. 지금 자기 희생을 보이지 않으면 그래놓고 나서 보수 통합하자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식으로 자꾸 나간다면 그럼 결국 통합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김무성 안이 나이안 그 구상과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원조는 나다. 원조가 아니라 저도 김무성 대표님에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하.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뽑아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방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황교안 대표 체제를 해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데 황교안 대표가 이걸 받을까요? 받지 않죠. 안 받죠. 절대 안 받죠.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네. 우리 많은 보수 원로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아마 거기는 황교안 대표도 동의를 할 거예요. 황교안 네. 대표가 지금 보수 대통합하는 것은 예. 본인이 계속 그 몰려가니까 예. 이왕 통합하되 본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인지상정이죠. 그럴 수 있죠. 뭐 예.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렇죠.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그 이 정치판에 이해관계가 없는 보수 원로들 그리고 이 이해관계가 있는 당의 중심 세력들 네. 다 한 방에 끌어다 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예. 안에서 찢고 볶든 어떻든 결말이 나올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교황 선출식으로 아예 문 그래서 걸어 제가 잠그고. 보기로는 예. 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은 통합은 어려울 겁니다. 아. 그리고 보수는 또다시 패퇴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저희가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빅텐트는 어렵고 스몰 텐트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스몰 텐트가 뭐냐 여쭤봤더니 유승민계가 한국당으로 입당하는 것.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건 스몰 전망인데. 텐트도 아니죠. 그건 뭐 저는 그 유승민 의원을 비하할 생각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예. 다만 한 가지 우리 정치판에서 이 뭐 정치부 기자들 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이 말에는요. 어떤 유승민 의원은 네. 지금은 대구도 어렵고 서울도 물론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예.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에 가서 여기는 내가 강세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 본인이 지금 한국당에 합치지 않으면 본인이 우선 살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건 솔직히 그물에 터놓고 말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유 의원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당과 합치야만 하는데 문제는 유 의원이 내는 조건이 참 그 괴이한 조건입니다. 괴이하다. 예, 괴이하죠. 세 조건이라는 게 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박영준 그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대리해서 나왔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정병국 의원이죠. 정병국 예, 예. 의원이 이제 유 의원을 대리해서 나가서 두 사람이 그 만나서 나온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하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렇죠. 또 하나는 개혁 보수해야 된다, 또 하나가 새로운 집. 헌집 부수고 새집 짓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깨놓고 말해서 탄핵 강 건너자는 것은 나도 좀 살자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지 나에게 않습니까? 책임을 묻지 말라. 예, 내 좀 살려달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 보수하자는 것은 아직 이분이 보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됐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요. 아,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세요. 본인의 변명이죠. 예. 본인이 과거에 사회의 이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원내대표 때 연설을 해서 보수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 예. 나는 그 뒤에 본인이 그 점에 있어서 좀 제대로 뭐 변명을 하거나 차라리 아니면 나는 태도를 바꿨다라든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혁 보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개혁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유승민은?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였을 때 망하는 길이 이미 열렸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보수 정체성을 버려버렸으니까. 오히려 그게 보수 정체성을 퇴색시켜 버렸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데 유 의원이 지금 똑같은 소리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분을 비롯해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한 국회의원들은 오늘 내 이 방송 들으면 또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집 부수고 새집 짓자. 이거는 자기 자신이 다시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당의 기득권을 인정 못한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그렇죠. 하시는 뭐 자기도 큰 주인은 못 되더라도 작은 주인 좀 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통합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아 황교안 당신이 살려면 나를 끼워야 살 것이다. 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네. 보수 통합은 대해봤자 아니 말로 뭐 박지원 의원이 스몰 텐트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스몰 텐트가 되어본들 무엇 하겠느냐. 오히려 또 거기서 분열이 예. 또 싹 든다. 지금 보수 통합은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인적 쇄신이 되는 보수 통합이 돼야만 대중이 그 새로운 통합된 보수 정당을 신뢰를 하지 마음을 다시 열어주죠. 네. 근데 지금 말하는 보수 통합은요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 확립도 되지 않고 인적 쇄신도 되지 않는 그런 통합을 해본들 뭘 하겠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잠깐 여기 중간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변호사님의 진단에 따르면 보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진들 네. 중에 책임질 사람은 용퇴를 좀 해라. 이 순으로 물러나라. 용태, 중진 뭐 용태. 이런 얘기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김무성 대표도 그 이제 본인 또 물러나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김태흠 의원이 네. 예컨대 지금 영남 그리고 강남 3구에서 3선 이상한 사람들 이제 좀 용퇴를 생각하고 험지 출마를 생각을 해라. 김태흠 의원이 뭐 물론 재선 의원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죠. 어떤 반응도 없죠. 예. 나는 그랬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초선대 의원들도 출마 선언을 벌써 옛날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들 다 대중적 지지도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당에는 초선 의원은 물론이고 재선, 3선, 4선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 출마 안 하겠다고 했던 분들도 지금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내가 참 특정 그 국회의원들 이름을 대서 뭐합니다만 가령 김정은 의원 같으면 불출마를 약속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내보고 나가라 가라 인수하지 마라 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기자들에게. 그러면 듣는 사람은 황당해지죠. 예.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뭐 실패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 그때 집권 여당이었던 사람 아무도 책임을 안 지하면 그렇죠. 아무도 안 져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수 통합하기 전에 최소한 이 대중들에게 스님 자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생각해 보겠다. 네. 이 정도의 그 용기는 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변호사님의 지금 그 고언을 제가 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한다면 통합보다 중요한 건 쇄신이고 쇄신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당연하죠. 쇄신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적 쇄신 하나 있고요. 네. 정체성 바로 쓰는 거 있고. 딱 그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만 바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는데요. 그 강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직접 뛰어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정치를 네. 하면 네. 글쎄요. 그냥은 못할 것 같아요. 꼭 큰 피바람 비슷한 게 불 것 같아서. 아니요, 좀 인적 쇄신 필요하다고 좀 아니,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긴장하잖아요. 제가 조광의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네. 문자 해촉을 당했습니다. 네. 또 한 번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로. 아 글쎄 뭐 문자 해촉 당하는 것은 100번 당해도 마찬가지인데 네. 결국 그 가서 이 제대로 일도 벌이지 못하고 쫓겨난 셈이니까 네. 이 지금 또 들어가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불굴의 의지라고 차라리 할 때 제가 직접 정치하는 게 낫죠. 혹시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 일하면 이제 정치인 다 된 겁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꼭 아직은이라고. 예, 내일 생길지 모른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그 저도 그냥 아직은 인터뷰를 최종 종결은 안 하고 다음 인터뷰를 기약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